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서 저는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번에 재개발 보상금 15억이래. 15억.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러면 이제 그년 필요 없잖아. 당장 쫓아내자. 신우이의 날카로운 음성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사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 안에는 100억짜리 로또 당첨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온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건 10년 동안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으니까 이제 버려도 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여름인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영. 올해 35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선을 타셨고 어머니는 미역을 말려 파셨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25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남편 박재호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건설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순영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순진했던 거죠. 결혼 후 시댁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농가주택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대가족이었습니다. 신혼집은커녕 방 한 칸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남에서 왔다고? 거기 뭐 있어? 미역이나 말리는 데잖아. 처신사에 들은 말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요. 가족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시부모님, 시누이, 남편까지 4사람 밥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밭일을 도왔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시집 왔을 때는 더 했어.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왜 맨날 불만이야? 제가 불만을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그게 불만으로 들렸나 봅니다. 시누이 박재숙은 37인데 아직 미혼이었어요. 방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안일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시키기만 했습니다. 언니, 내 방 청소 좀 해줘. 바쁘니까. 뭐가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불렸어요. 언니라고요. 나이는 제가 2살 어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정한 호칭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존댓말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7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제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남편은 거부했어요. 내가 왜 검사를 받아? 문제는 내 쪽이겠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아이가 없다는 건 시어머니에게 또 다른 핑곗거리였어요. 쯧쯧,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지. 넌 그것도 못하냐?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웃어야 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로또를 산 건 우연이었어요. 그날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심부름이었어요. 돼지고기, 두부, 파.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복권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로또 한 장 사볼까? 지갑에 5천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어요. 이 돈이면 버스비를 아끼고 걸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가판대 앞에 섰어요. 자동으로 한 장 주세요. 아주머니가 로또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걸 장바구니 구석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로또 추첨 방송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 당첨 번호는 3, 17, 24, 31, 38, 그리고 보너스 번호 42입니다. 저는 문득 장바구니에 넣어둔 로또가 생각났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장바구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로또 용지가 나왔어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 17, 24, 31, 38, 42.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번호가 맞았습니다. 1등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들 모르게 은행에 갔습니다. 당첨 확인을 받았어요. 세금 떼고 손에 쥐는 돈이 약 6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100억 로또의 실수령액이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66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먼저 시부모님께 좋은 집을 사드려야겠다. 남편한테 차도 사주고, 시누이한테도 뭔가 해주고, 해남에 계신 친정, 부모님께도 드려야지.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순진했습니다. 10년을 구박받고도 멸시당하고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요. 우리 가족 이제 잘 살 수 있다고, 고생 끝났다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대문 앞에서 그 말들을 들은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 15억이면 이제 우리도 한몸 잡는 거야. 시어머니의 신난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떡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줘야 하잖아. 시누이가 물었어요. 뭘 분할해? 걔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 쫓아내면 그만이야. 맞아, 엄마.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면 되지.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10년을 함께한 남편이요. 그래도 10년인데 좀 미안하지 않아?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순간 기대했습니다. 시아버지라도 저 편을 들어주실까? 뭐가 미안해요, 아버지. 그년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거?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지.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10년 동안 밥값도 못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정리하자. 서류 준비해서 내일 당장 이혼 도장 찍게 하자. 이혼 사유는요? 성격 차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 걔가 바람 폈다고 하든가. 뭐, 아무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말했어요. 제 남편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66억. 이 돈은 제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제 돈.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짓던 일, 시어머니한테 욕먹으며 밭일하던 일,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던 일, 남편이 외면하던 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받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냥 무료 가정부였습니다. 일꾼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 섰습니다. 복수하겠다. 바로 쫓아내지 않겠다. 저 사람들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저 사람들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겠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모텔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디 갔었어?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즉, 맨날 친정 타령이야.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돌아섰어요.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저는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눌려 살던 며느리 역할을요. 속으로는 차갑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순영아, 할 말이 있어. 저는 일부러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요즘 너 좀 힘들어 보이더라.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넌 시집살이가 안 맞는 것 같아.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야. 너도 자유롭게 살고 우리도 편하고 서로 좋잖아. 시어머니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충격받은 척을요. 어머니, 그게 무슨... 재호랑 얘기 다 했어. 재호도 동의했고. 걱정 마, 위자료 좀 줄게.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10년 시집살이의 대가가 500만 원이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안 맞는 거지. 빨리 결정해. 서류는 내일 가져올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도록요. 하지만 실제로 울진 않았어요. 차갑게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순영아, 엄마한테 들었지? 저는 눈물 자국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안 맞잖아.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서류는 엄마가 준비할 거야. 다음 주에 도장 찍자.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의 뒷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었어요.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저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서울에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료가 비쌌지만 상관없었어요. 저한텐 66억이 있으니까요. 김순영 씨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10년간 무급으로 가사노동을 하셨고 재산 형성에 기여하셨는데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으시군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빈손으로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나 상대방 유책으로 몰려고 한다고 하셨죠? 네. 제가 바람폈다고 할 거라더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 주장이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쪽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해 간 것을 꺼냈어요. 여기요. 10년 동안의 일기예요. 언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적어뒀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저한테 한 말들을 녹음해뒀어요. 어떻게 버리려고 했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저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세후 66억입니다. 변호사가 멈칫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혼 전에 처리하려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당첨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다면 일단 이혼 합의서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라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당첨 사실을 모르면 동의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이혼 서류를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돼. 위자료 500만 원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봉투를 탁 놓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추가해도 될까요? 뭔데?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는 조항이요. 저도 나중에 돈 벌면 뺏기기 싫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년이 무슨 돈을 벌어? 뭐, 그래 좋아. 어차피 네 명의로 된 거 없잖아. 서류에 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명했어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이제 가서 잘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날 캐리어 하나 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30평대 신축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난생 처음 제 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순영이네 행복 카페. 인테리어에 신경 쓰고 좋은 원두를 들여왔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물론 66억 전부를 쓴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예금해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소개해준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집을 사드렸습니다. 해남의 바닷가가 보이는 예쁜 집이에요. 부모님은 너무 놀라셨어요. 순영아,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엄마, 아빠, 저 로또 당첨됐어요. 부모님은 한참을 믿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우셨습니다. 우리 순영이 고생 많았는데 하늘이 도왔구나. 저도 울었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잘 살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부모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었다가 굳어졌습니다. 시누이 박재숙이었어요. 재숙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너 여기서 뭐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재숙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카페, 예쁜 인테리어,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제 손목에 찬 명품 시계. 너, 이 카페, 네 거야? 네, 제 카페예요. 재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빈털터리로 나갔잖아. 누구한테 돈 받았어? 남자 꼬셨어?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번 돈이에요. 거짓말. 몇 달 만에 이런 걸 어떻게 해? 재숙이 소리쳤어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손님,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분들 불편하시잖아요. 재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두고 봐.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재숙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예상대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이었어요. 야, 김순영. 네가 강남에서 카페를 한다며?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안녕은 무슨, 똑바로 대답해. 네가 우리 재산 빼돌린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전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위자료 500만 원 받은 거 다예요. 그럼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이혼하기 전에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100억짜리 로또 1등이요. 세금 떼고 66억 받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 로또 66억? 네. 당첨된 날이 어머니가 저 내쫓으려고 하시던 날이었어요. 그날 문 앞에서 다 들었거든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쫓아내라는 얘기요. 그게.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말씀드렸으면 이혼 안 시키셨겠죠? 돈 때문에 저 붙들어 놨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혼 합의서 기억하세요?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그 조항 넣자고 한 거 저예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영아,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가족이잖아. 돈 좀 나눠줘. 응? 우리한테도 좀.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요? 10년 동안 저한테 한 번이라도 가족처럼 대해주셨나요? 무료 가정부 취급, 밥값도 못하는 년 취급.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남남이 됐잖아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남편까지. 순영아, 나 재호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 철회하면 안 될까? 재호 씨, 이혼 성립된 거 알잖아요. 다시 결혼하자는 말이에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 용서할 테니까. 용서한다고요. 자기가 뭘 용서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재호 씨, 저한테 10년 동안 뭘 해줬어요?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한 번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다시 결혼하자고요?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정말 됐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집요함은 끝이 없었어요. 몇 주 후 카페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울면서요. 순영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카페 안에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돈 좀 빌려줘. 우리 망하게 생겼어. 저는 놀랐어요. 망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15억 받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재숙이가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어. 알고 보니 시누이 재숙이 코인 투자에 빠져서 가족 돈을 다 털었다고 했어요. 15억이 몇 달 만에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 빚이 20억이야. 제발 도와줘.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어요. 초라한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힘들 때 위로받은 적도, 아플 때 걱정받은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셨죠.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요. 그럼 버리려고 했던 것도 옛날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한테 왜 도움을 요청하세요? 남남이잖아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저는 외면했습니다. 시댁은 결국 파산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신세가 됐고 시누이 재숙은 잠적했습니다. 남편 재호는 월세방에서 술만 마신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복수일까? 제가 원했던 복수일까? 모르겠어요. 복수라기보다는 그냥 인과응보 같았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어요. 10년의 세월이, 증오의 감정이, 복수에 대한 집착이 다 허무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영업 끝나.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 재호.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반년 전에 봤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순영아. 재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돈 좀 줘.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재호 씨,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재호가 울먹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함께 늙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재호 씨, 10년 동안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잖아요. 제가 아프면 병원 데려다 준 적 없잖아요. 힘들면 위로해 준 적 없잖아요. 항상 엄마 편만 들었잖아요. 그건 저한테 돈 생기니까 다시 결혼하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분노로. 넌 진짜 변했다. 돈 생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랬어요. 다만 10년 동안 숨기고 참았을 뿐이에요. 그래, 알았어. 넌 그렇게 혼자 잘 살아. 두고 봐. 재호가 휘청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무했어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돈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복수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문득 해남의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순영이. 어머,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왜?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순영이 고생 많았지.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알겠어, 엄마. 내일 내려와. 아빠가 잡은 생선회 먹자. 응, 응, 갈게,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해남으로 내려갔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익숙한 비린내, 갈매기 소리, 어릴 때 뛰어놀던 해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순영아, 아빠, 엄마,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등을 토닥이셨어요. 아빠, 나 이제 괜찮아. 그래, 알아. 우리 순영이 강한 애야. 아빠가 다 알아. 엄마가 손을 잡아주셨어요. 밥 먹자. 아빠가 새벽에 나가서 광어 잡아왔어. 회 떠놓았다. 집에 들어가 밥상 앞에 앉았어요. 갓 잡은 생선에 엄마표 된장찌개, 아빠가 담근 깍두기.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행복이 뭘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걸까? 아니었어요. 66억이 있어도 혼자면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 이게 행복이었어요. 해남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해변을 산책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 시집살이 이야기, 앞으로의 꿈. 순영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엄마가 물으셨어요. 잘 모르겠어. 일단 카페는 계속 할 거야. 근데 그것만으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부족한데? 사람. 인 것 같아. 혼자니까 외로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겠지. 이번에는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두르지 마라. 응, 알았어, 아빠. 좋은 사람. 저를 사랑하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서울로 돌아와 카페를 다시 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오후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커피를 내려서 건넸어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갔어요.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로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책을 읽다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혼자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익숙해졌어요. 혼자 하는 것도 나름 편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하신 분이네요.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근처 출판사에서 일해요. 저는 김순영이에요. 순영 씨, 예쁜 이름이네요. 그날 이후로 민우 씨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우 씨가 물었어요. 순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민우 씨와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서울에 올라와 대학을 나왔다고 했어요.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어떻게 카페를 열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부 말해야 할까? 로또 당첨 이야기, 시댁 이야기.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기다릴게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는 말.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민우 씨와 만남이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한강 산책도 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로또 당첨 이야기, 시댁 이야기, 이혼 이야기. 민우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저한테 왜 말해주셨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랬으면 첫날부터 말했겠죠. 비싼 음식 사달라고, 선물 사달라고.
민우 씨는 2달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오히려 늘 제가 더 많이 내려고 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민우 씨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먼저 밥 먹자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 눈을 믿어보려고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순영 씨를 믿어요.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순영 씨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고맙긴요. 앞으로 잘해볼게요. 천천히 서로 맞춰가면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1년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와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요. 민우 씨는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내 월급으로는 이 집 월세도 못 내는데. 민우 씨, 이건 제 집이에요. 월세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함께 사는 거잖아요. 돈으로 따지지 말아요. 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근데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집안일이라도. 좋아요. 설거지 담당해 주세요. 설거지? 그건 너무 쉬운데. 그럼 요리도요. 저 요리 못해요. 알았어. 요리 담당 내가 할게.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됐어요. 민우 씨는 정말 요리를 잘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를 해줬어요. 저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정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순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손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반지. 이거 제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최대였어요. 비싼 건 못 사드려서 미안해요. 저는 울었어요. 바보, 이게 뭐가 미안해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반지를 끼면서 생각했어요. 10년 전 재호한테 받았던 반지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가 더 무거웠어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 결혼해요, 민우 씨. 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어요. 해남의 작은 펜션에서 부모님과 민우 씨 친구 몇 명, 제 카페 직원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우리 딸 행복해야 해. 알았지? 응, 아빠.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거야. 민우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예뻐. 뭐라고요? 예쁘다고. 세상에서 제일. 저도 울었어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주례 없이 우리끼리 서약을 했어요. 순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돈이 많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늘 곁에 있을게요. 민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번 생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약속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카페 운영을 줄였어요.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일주일에 3일만 나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민우 씨와 함께 보냈어요. 제주도 여행, 부산 여행, 속초 여행,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평범한 부부처럼. 순영아, 여기 바다 예쁘다. 그러게. 우리 해남 바다랑 비슷하네. 해남 가자. 부모님 보러. 좋아. 해남에 갈 때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어요. 사위, 우리 사위 왔어. 아빠가 민우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회 떠났다. 어서 앉아. 엄마가 상을 차려주셨어요. 민우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저는 40이 됐습니다. 민우 씨는 39. 우리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순영 씨, 진짜예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우 씨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울었어요. 응, 진짜예요. 우리 아기.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했었어요. 10년 동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민우 씨와 결혼하고 3년 만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민우 씨가 제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러네요. 우리 잘 키우자.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기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하늘. 하늘이 주신 아이라서요. 하늘아, 아빠야. 민우 씨가 아기를 안고 뽀뽀했어요. 엄마도 있어. 하늘아. 저도 아기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우리의 아기. 해남에서 부모님도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얼마나 예뻐. 엄마가 하늘이를 안고 울으셨어요. 순영아, 너 정말 행복하구나. 아빠가 다 알아. 아빠도 우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 시댁에서의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순간의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하늘이가 5살이 됐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하늘이가 뽀뽀해줬어요. 엄마도 사랑해, 하늘아. 아빠도 사랑해. 우리 셋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운영 중이에요. 이제는 여러 지점을 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고 있어요. 민우 씨는 출판사 대표가 됐어요. 작은 출판사지만 좋은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해남에 계세요. 1년에 몇 번씩 찾아뵙고 있어요. 하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방학마다 해남에서 지내요. 어느 날 우연히 옛 시댁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지내고 계시고요. 시누이 재숙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전 남편 재호는 어디선가 막노동을 하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원망이 없냐면 거짓말이에요. 10년 동안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진 않았어요. 미움에 에너지를 쓰기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매듭을 풀고 싶었어요. 민우 씨한테 말했어요. 나 시어머니한테 돈 좀 보냈어. 그래. 왜? 그냥 내 마음 정리하려고. 용서까진 아니어도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진 않아서.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그게 순영이 너한테 더 좋은 거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날 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7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에요.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 가. 하늘이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학교 잘 다녀와. 민우 씨가 하늘이의 가방을 메어줬습니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지? 응, 알겠어, 아빠.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어요. 엄마, 학교 재밌을까? 응, 재밌을 거야.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엄마도 학교 다녔어? 그럼. 엄마도 옛날에 학교 다녔지.
엄마 어릴 때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던 시간. 엄마는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어. 매일 바다에서 놀았지. 우와, 좋겠다. 나도 바다 가고 싶어.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면 바다 있잖아. 맞다. 할머니네.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자, 하늘아. 씩씩하게 다녀와. 응, 엄마. 다녀올게. 하늘이가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작은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의 소중한 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10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질 줄.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시집살이로 고생하다가 로또로 인생이 바뀌고 진짜 사랑을 찾아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지금.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의 10년이 없었다면 진짜 행복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로또 당첨이 없었다면 민우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고 카페에서 민우 씨를 만났으니까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복수도, 그리고 사랑도. 저녁에 민우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하늘이 학교 잘 갔어? 응. 신나서 뛰어들어갔어. 다행이다. 우리 하늘이 씩씩하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 씨, 나 오늘 생각 많이 했어. 무슨 생각? 지난 일들. 시댁 일도, 우리가 만난 것도, 하늘이 일도. 그래서 행복해. 정말 행복해.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순영이 만나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셋이서. 당연하지. 평생.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하늘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나왔어. 우리 하늘이.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 친구도 사귀었어. 하늘이가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민우 씨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 해남 바닷가에서 보던 그 별들. 저는 지금 행복해요. 10년의 고통 끝에 찾은 행복. 66억보다 더 소중한 사랑.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민우 씨의 사랑, 하늘이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게 제가 찾은 진짜 복권이에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문득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민우 씨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현관문 밑으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봉투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아, 나 재숙이야. 살려줘. 그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하겠어.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든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그림자.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꽉 쥐었어요. 과거가 끝난 줄 알았는데,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뭘 했다는 걸까? 재숙이가 뭘 안다는 걸까?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본 검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누가 있었던 걸까? 심호흡을 했어요. 침착해야 해. 지금 흔들리면 안 돼.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재숙이가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숨긴 게 뭐가 있을까?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긴 거?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혼 합의서에 합법적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럼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아침에 민우 씨가 일어났어요. 순영아, 얼굴이 안 좋아. 잠 못 잤어? 응. 좀 뒤척였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꿈을 이상하게 꿔서. 무슨 꿈? 기억 안 나. 그냥 찝찝한 느낌만 남았어. 민우 씨가 제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네. 오늘 푹 쉬어. 카페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응, 그럴게. 민우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순영아, 나 재숙이야. 살려줘.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하겠어.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어느 모텔이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시하면 될까? 하지만 폭로하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뭘 폭로한다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택시를 타고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갔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간판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건물은 허름했어요. 이런 곳에 재숙이가 있다고? 프런트에서 물었어요. 혹시 박재숙이라는 분 계세요? 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305호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곰팡내가 났어요. 305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순영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재숙이가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뺨이 푹 꺼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안 갈아입은 것 같았어요. 왔구나. 재숙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들어와. 방 안은 더 처참했습니다. 좁은 원룸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어요. 소주병, 라면 봉지, 담배꽁초. 창문은 닫혀 있어서 냄새가 심했습니다. 앉아. 재숙이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의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어요. 편지 받았어? 응. 그래서 왔어. 빨리 왔네. 역시 효과가 있었어. 재숙이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폭로한다는 거야? 내가 뭘 했는데? 재숙이가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어요. 너
로또 당첨된 거 이혼 전이었잖아. 그래. 그게 결혼 중에 당첨된 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그거 알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혼 합의서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라고 썼어. 시어머니가 동의하고 도장 찍었잖아. 그게 사기라는 거야. 너 당첨 사실 숨기고 합의서 쓴 거잖아. 그건 기망에 의한 계약이야.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물어볼 것도 없어. 인터넷에 다 나와. 재숙이가 핸드폰을 흔들었어요. 너 이거 알려지면 끝이야. 뉴스에 나고 소송당하고 내 예쁜 가정 다 무너져.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해? 돈. 재숙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10억만 줘. 그러면 입 다물게. 10억? 20억이라고 해야 하나? 내 재산에 비하면 껌이잖아. 저는 재숙이를 바라봤어요. 한때 저를 괴롭히던 시누이.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던 그 사람. 지금은 돈 10억에 목숨 거는 처지가 됐네요. 재수가,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재숙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알잖아. 코인. 다 날렸어. 그건 5년 전 일이잖아. 그 뒤로 뭘 했어? 뭘 하긴. 여기저기 떠돌았지. 친척 집, 친구 집, 고시원. 다 쫓겨났어. 재숙이가 담배를 비볐어요. 엄마는 요양병원이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오빠는 술만 마시고, 나한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거래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수가 나한테 10년 동안 뭘 했는지 기억해?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밥값도 못한다고 욕하고 쫓아내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그건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너도 같이 웃으면서 욕했잖아. 그년 소리 누가 했는지 기억 안 나? 재숙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돈 안 줘. 폭로하고 싶으면 해봐. 뭐? 재숙이가 눈을 부릅떴어요. 진짜 폭로한다? 너 끝나는 거야. 그럴까? 한번 해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어. 이혼 합의서에 양측이 합의하고 서명하면 나중에 재산이 발견돼도 뒤집기 어렵대. 특히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법원 가서 확인해 봐. 나는 변호사 있어. 너는? 재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설령 소송한다 쳐도 몇 년 걸릴 거야. 변호사 비용 있어? 생활비는? 그동안 어떻게 살 건데? 협박으로 돈 뜯으려 했다는 증거도 있어. 이 편지, 녹음도 할 수 있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없어, 재수가. 포기해. 재숙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어떡해. 나 어떡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원수 같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불쌍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재숙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영아, 제발 죽게 생겼어. 빚쟁이들이 쫓아와.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이 얼마나 돼? 2억. 사채까지 합치면 2억 5천. 2억 5천이면 10억보다 훨씬 적네. 그건 처음엔 10억으로 다 갚고 새 출발하려고. 새 출발? 10억 받아서 또 코인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재숙이가 흠칫했어요. 도박 중독. 알 수 있었습니다. 재수가
돈 줘도 소용없어. 또 날릴 거잖아.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그 소리 몇 번째야? 가족 돈 15억 날릴 때도 그랬잖아. 재숙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두고 갈까? 아니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수가 한 가지 제안할게. 재숙이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어요. 도박 중독 치료받아. 제대로. 병원 입원해서. 뭐? 치료 끝나고 1년 동안 재발 안 하면 그때 도와줄게. 빚 갚는 것도 새 출발하는 것도. 진짜야?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야 해. 병원도 내가 정하고 치료 과정도 내가 확인하고. 벗어나려고 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재숙이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도 몰라.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기 싫어서. 사실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고 가도 되는데. 아마 제가 10년 동안 겪은 일들 때문일 거예요.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손 내밀어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민우 씨가 제게 그랬듯이요.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일 거야? 거절할 거야? 재숙이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치료받을게. 그날 바로 병원을 알아봤어요. 도박 중독 전문 치료 병원이 있었습니다. 입원 치료 프로그램이 6개월이었어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숙이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재숙이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순영아, 진짜 6개월이나 여기 있어야 해? 응. 중간에 나오면 거래 끝이야. 알았어. 재숙이가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순영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인데 아마 복수가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미움을 품고 살면 제가 힘드니까요. 그냥 털어버리고 싶었어요. 과거 전부를. 집에 돌아오니 민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연락이 안 됐잖아. 미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는 민우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편지, 재숙이, 협박, 그리고 병원 입원까지. 민우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좀.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갔어?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 걱정시키기 싫어서. 바보. 부부잖아. 걱정 나눠야지. 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앞으로는 꼭 말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응,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긴. 잘했어. 재숙이 도와주기로 한 거. 그게 잘한 거야?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사람 구한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해. 민우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숙이가 퇴원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온 재숙이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순영아, 퇴원했어.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카페에 있었어요. 응, 고생했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카페로 와. 1시간 후 재숙이가 카페에 왔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앉아. 커피를 내려줬어요.
재숙이가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순영아, 고마워. 진짜 치료 잘 받았어? 응.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버텼어. 잘했어. 상담받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재숙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10년 동안 너한테 한 짓들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재수가 솔직히 용서하기 쉽지 않아. 10년이 10년이니까. 알아. 근데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 그냥 끝내고 싶어. 앞으로 잘 살아. 다시는 도박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재숙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응, 알았어. 약속할게.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빚 갚을 돈. 2억 5천. 재숙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진짜 주는 거야? 응. 대신 조건 있어. 뭔데? 이걸로 빚만 갚아. 다른 데 쓰지 마. 그리고 다시 도박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두 번은 없어. 재숙이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감사 안 해도 돼. 그냥 제대로 살아. 재숙이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제대로 살게. 진짜. 재숙이는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지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가끔 연락이 왔어요. 순영아, 나 이번 달 월급 받았어. 50만 원. 잘 됐네. 열심히 해. 응, 고마워. 맨날 고맙다고만 하네. 괜찮아. 재숙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기회가 주어지면. 물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도박 중독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재숙이는 버텼어요. 1년 동안 재발 없이. 1년이 지난 후 재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영아, 나 취직했어. 응? 어디? 작은 회사인데 격리일이야. 월급 180만 원. 축하해. 잘 됐다. 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는 웃었어요. 이제 그만 고맙다고 해. 지겨워. 그래도 고마워. 평생 고마울 거야. 재숙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 오만했던 신우이는 어디 가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변했고 재숙이도 변했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요양병원에서였습니다. 김순영 씨 되시죠? 박할머니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셔서 연락드립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냈던 병원이었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면회 오실 수 있으시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어머니,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 지금은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 좋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5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위셨어요. 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저 순영이에요. 며느리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였어요. 잠시 후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영이, 우리 순영이? 기억하시는 걸까? 네, 어머니. 저 순영이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마른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아, 미안해. 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우리 집 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뭘까? 치매 환자가 하는 말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어머니, 용서해. 용서해줘. 순영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며 울었어요. 70대 노인의 약한 손. 한때는 저를 무섭게 다그치던 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네, 어머니, 용서할게요. 정말? 네, 다 용서할게요. 마음 편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0년의 원망, 분노, 슬픔, 그리고 지금은 연민. 사람은 결국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구나. 시어머니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뭘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을까? 병실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다 놓아주자. 과거의 모든 것을.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재숙이도 왔고 전 남편 재호도 왔어요. 재호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재숙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순영아, 와줘서 고마워. 응, 엄마가 마지막에 너 얘기 많이 했대. 병원에서. 그래, 미안하다고. 순영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에 뵀을 때 말씀하셨어. 용서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랬구나. 엄마 표정이 편해 보여서 재숙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엄마 대신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죽으면 다 끝이에요. 원망도 분노도 다 의미 없어지죠.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시댁과의 인연이, 10년의 고통도, 그 후의 복수도, 모든 게 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면 돼요. 하늘이가 10살이 됐어요.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피아노? 응,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거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 그럼 학원 알아볼까? 응. 하늘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 민우 씨와 저는 하늘이를 보면서 늘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참 잘 크고 있어. 그러게. 누굴 닮았을까? 당연히 엄마지. 뭐야, 나는? 아빠는? 웃는 모습 닮았어. 민우 씨가 웃었어요. 그럼 됐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게 행복이에요. 어느 날 해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였습니다. 순영아. 응,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졌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 엄마가?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해남중앙병원. 지금 갈게.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민우 씨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졌대.
나 해남 가야 해. 같이 가자. 하늘이는 이모한테 맡기고 우리는 급히 해남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빠가 복도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순영아, 왔구나. 엄마 어때? 괜찮아? 의사가 뇌출혈이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지금 하고 있어. 저는 아빠 옆에 앉았어요. 민우 씨가 아빠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다행이다. 일단 살았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엄마, 엄마는 일주일 후에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어요.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서울로 모시고 갈게. 순영아, 미안해. 패 끼치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받았는데. 이제 내가 갚을 차례지. 엄마 아빠를 서울로 모셨어요. 우리 집 근처에 넓은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거기서 엄마가 재활치료를 받으며 지내시기로 했어요. 매일 병원에 다니며 재활을 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 아빠는 처음에 서울 생활이 낯설어 하셨어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바닷바람도 없고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야, 아빠. 그래도 순영이 곁에 있으니 좋다. 아빠가 웃으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엄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순영아, 엄마 이제 많이 나았어. 해남 돌아가도 되겠다. 싫어. 여기서 같이 살아. 그래도 내 집에 폐가. 폐 아니야. 나 혼자 살 때보다 더 행복해. 진짜야.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순영이 언제 이렇게 컸어? 하늘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사춘기가 왔는지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여전히 잘했어요. 할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우리 하늘이 착하구나. 할아버지, 뭐 드시고 싶어요? 하늘이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하늘이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 여기에 있었어요. 민우 씨의 출판사가 커졌어요.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견 출판사가 됐습니다. 순영아, 우리 회사에서 책 낼 작가 찾고 있는데 혹시 너, 나, 책을 써? 응. 내 이야기.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집살이, 로또 당첨, 새 출발.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잖아. 저는 웃었어요. 누가 그런 거 읽어? 많이 읽어. 요즘 실화 기반 이야기 인기 많아. 글쎄,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생각해 봤어요. 내 이야기를 쓴다면 10년의 고통, 100억 로또, 복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사랑. 쓸 수 있을까? 아니, 써야 하나? 몇 달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쓰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힘든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제목은 나의 두 번째 인생으로 정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금씩 썼어요. 카페 일이 끝나고 밤에도 썼습니다.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면서 정리가 됐어요. 제 인생이, 제 감정이 1년 만에 원고가 완성됐어요. 민우 씨가 읽어봤습니다.
순영아, 이거 정말 좋아. 진짜? 응. 울었어, 나. 울긴 왜 울어. 감동적이니까. 이거 꼭 출판하자. 책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팔리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신문에도 소개됐어요. 로또 당첨 며느리의 감동 실화. 시집살이 10년 끝에 찾은 행복. 독자들의 후기가 쏟아졌어요. 울면서 읽었어요. 저도 힘든 시집살이 중인데 힘이 됐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가님 화이팅! 두 번째 인생 응원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 어느 날 출판사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발신인은 박재호. 전 남편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어요. 순영아, 내 책 읽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고마워. 우리 재숙이 살려줘서. 재호 올림. 한참을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재호가 변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편지는 진심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하늘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서 음대를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음대 갈 거야. 그래, 힘들 텐데. 할 수 있어. 엄마도 힘든 거 다 이겨냈잖아. 하늘이가 제 책을 읽었어요. 중학생 때 읽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너 태어나기 전 일인데. 그래도 엄마 진짜 대단해. 대단하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아니야. 엄마는 진짜 강해.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하늘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하늘아. 엄마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순영아, 나 해남 다녀오고 싶어. 해남? 왜? 고향이잖아.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어? 그럼 다 같이 가자. 가족여행으로. 주말에 해남으로 내려갔어요. 민우 씨, 하늘이, 엄마, 아빠, 5명이 함께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익숙했어요. 여기서 순영이가 자랐구나. 민우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저기 보이지? 저 바위에서 맨날 놀았어. 우와, 엄마 여기서 컸어? 좋겠다. 하늘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엄마와 아빠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여보, 우리 순영이 잘 됐지? 그러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하늘이도 이쁘고 사위도 좋고 더 바랄 게 없어.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남의 바다. 어릴 때 보던 그 바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가난한 어촌 소녀에서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며느리에서 이제는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이자 작가가 됐어요. 저녁에 펜션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회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민우 씨가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장인어른 한 잔 하시죠. 오, 그래. 사위야. 아빠와 민우 씨가 소주를 마셨어요. 엄마와 저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아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알았어. 우리 하늘이. 민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범한 가족 모임. 하지만 저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날이 올 줄. 시어머니한테 욕먹으며 밥 차리던 그때.
명절마다 망신당하던 그때.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펜션 밖으로 나와 혼자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민우 씨가 다가왔어요. 혼자 있어? 응. 잠깐 바람 쐬려고. 무슨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 민우 씨가 제 옆에 섰어요. 후회돼? 뭐가? 힘들었던 일들. 시댁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아니야. 그때 그 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로또 당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은 해. 그냥 평생 시집살이 하다가 늙었을지도.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행복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응, 행복해. 정말. 나도 행복해. 순영이 만나서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카페 운영, 글쓰기, 하늘이 학교 일, 부모님 챙기기.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 어느 날 재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순영아, 나 결혼해. 뭐? 결혼? 응. 좋은 사람 만났어. 재숙이가 만난 사람은 같은 도박 중독 치료 모임에서 만난 남자였어요. 서로 회복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 재수가. 축하해. 고마워. 결혼식에 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재숙이의 결혼식에 갔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재숙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모텔방에서 울던 모습은 어디 가고. 순영아. 재숙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응. 다 내 덕분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재숙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한때는 원수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불쌍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이 됐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하늘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붙었어. 하늘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하늘이 대단해. 민우 씨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어요. 고생했어, 하늘아. 정말 잘했어. 저도 울면서 껴안았어요. 엄마, 아빠 덕분이야.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하늘아. 입학식 날 우리 가족 모두가 갔어요. 엄마, 아빠, 민우 씨, 저, 그리고 하늘이. 하늘이가 교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하늘이 컸다. 민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잘 키웠지. 우리. 응. 잘 키웠어. 하늘이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45이 됐어요. 인생의 절반을 산 거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인생 20년. 가난했지만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두 번째 인생 10년. 시집살이로 고통받았어요. 세 번째 인생 15년. 새로운 사랑을 찾고 행복해졌어요. 앞으로의 인생은 어떨까? 네 번째 인생은 아마 계속 행복하겠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저녁에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민우 씨, 하늘이, 그리고 저. 엄마, 이 반찬 맛있어. 하늘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거야. 역시 할머니 솜씨.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 하늘이 많이 먹어. 민우 씨가 아빠한테 소주를 따라드렸어요. 장인어른 한잔 하시죠. 오, 고맙다 사위.
아빠가 기분 좋게 받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우 씨가 다가왔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 금방 끝나. 같이 하자. 민우 씨가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좋았어요. 순영아. 응? 사랑해. 갑자기 왜?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해남 바닷가에서 보던 그 별들. 10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 그때 저는 믿지 못했겠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 기다리면 행복이 온다는 것.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순영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제작팀입니다. 선생님 책 잘 읽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인생 2막 시리즈인데요. 역경을 딛고 새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딱 맞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다큐멘터리라. 제 얼굴이, 제 이야기가 TV에 나온다는 건데.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우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받았어. 뭐? 진짜? 응. KBS에서.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책은 얼굴이 안 나오니까 괜찮았는데 TV는 내가 결정해. 뭘 선택하든 응원할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면, 지금 힘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해볼까?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인생은 계속되고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창밖에 달이 밝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와도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기다리며